이제 그 피해망상, 공격성이거든요. 귀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저주 기도예요. 아까 개별적 특성에서 보면 이 어르신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동포이지만 한국으로 귀에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등급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교요양의 어떤 대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너무 우여곡절이 많아요. 결혼은 실패를 여러 번 하고 다시 또 결혼하고 또 그분들로부는 배신, 버림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의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게 아주 기억 깊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르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치매가 많이 진행되면서부터 그게 더 크게 나쁜 상태가 될 때 그게 크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의심하고 의심하면 그게 좀 더 진행이 되면 공격성으로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의심하는 것은 대단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자기 옷, 속옷.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아니 입던 속옷을 누가 가져가지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그래요. 주님, 저 스카프 가져가신 사람 꼭 암에 걸리게 해주세요. 아멘. 이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를 3시간 근무하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들으면 한계가 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센터를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치매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대처 방법을 그러면 의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봅시다 해서 제가 할 때는 이제 우선적으로 출근했을 때는 만세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르신 저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가방도 없고 빈손으로 왔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퇴근할 때도 어르신 저 내일 또 봬요. 이러면서 이제 암묵적으로 저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저 빈손으로 가죠?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무 중에 물을 먹는다든가 물건을 뭐 주는 것 주더라도 그걸 안 받는 것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 안 받는 것 어쨌든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순간적으로 자기 준 것을 더 크게 기억하거든요. 받은 걸 기억을 또 잊어먹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의심으로 해서 공격성을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뭐 3개월, 4개월 가면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치매가 증상이 점점 악화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저희도 손을 들고 요양사님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서 이분이 진짜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제가 논의를 해가지고 그분도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목사님이 좀 돌봐주세요 해서 목사님한테 이제 갔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종료된 그런 케이스예요. 다음은 그 반복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약물 복용 거부, 이렇게 같이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복 질문 이게 참 그 힘든 건데요. 아까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의심부터 이야기했지만, 반복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요양보사들 보면 저희가 묻습니다. 우리 어르신 증상이 이렇게 반복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혹시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 한 분 정도 해보신 분은 저 경험 있어요. 그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막상 투입해가지고 반복 질문을 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2, 3일 지나서 센터장님 이건 또 양상이 좀 다른데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게 힘들고 요양보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거든요. 이제 거기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성격이 좀 급하고 또 자아가 강해,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반복으로 계속 하니까 막 그 한계가 더 빨리 와요. 욱해가지고. 일단은 반복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어르신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개별적 특성이 이분은 이제 노점을 했었는데 제가 이분 참 존경하는 게 이분도 일찍 그 혼자 돼가지고 혼자 노점하고 자녀들 키우고 그러면서 서울에 아파트 뭐 한 3채를 직접 마련하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분이 너무 60 중반 이후에 바로 이게 치매가 와버린 거예요. 60 이후 중반이니까 신체는 참 건강하거든요. 신체는 건강한데도 인지에 이제 장애가 와버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반복 질문은 뭐 대처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수용인데 진심으로 하는 수용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경우 그래요. 어르신 제가 가면 많이 하는 질문이 뭐 장모님 나이 몇 살이야? 그러면 80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물어봐요. 이걸 진심으로 대해야 돼. 얼굴 보지도 않고 웃으면서 뭐 또 한 해가 아니라, 80이에요?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하면, 80이구나. 그리고 또 물어보거든요. 그게 다음 같은 또 물어보는데, 이걸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내 진심이 없이, 이번에 80이에요 해놓고 다음에 가놓고, 78인가? 그러면, 아니잖아. 이 아빠는 80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않고 내 어르신하고 진심으로, 그다음에 표정이 진심이고, 그다음에 어감 말하는 것, 내 어르신이 상대 어르신이 느꼈을 때 진심으로 나한테 저 사람이 답변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진심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그다음에 이제 약물 복용 거부.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어르신들이 약물 거부를 하지라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이제 책을 쓰면서도 이제 간호사들이 쓴 논문들, 또 뭐 의사들이 쓴 논문들을 보면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논문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오심 증상을 얘기해요. 오심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약물 복용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속에서 막 흰물 같은 게 넘어오는 거예요. 속에서 약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오심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그래서 약을 주는 사람과 어르신의 관계.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보호자더라도 할지라도 보호자가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 어르신 마음에. 근데 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가족이니까 억지로 막 먹어 엄마 얘 안 먹어 막 그러면 좀 더 심하게 거부해요. 요양보호사도 진심으로 본인을 대해주고 자기 편이 돼주고, 그런 요양보호사 하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오심이 오더라도 본인을 위해서 먹는다니까 그걸 수용을 해요. 그럼 먹어야지 하는. 그래서 두 가지라는 거죠. 오심이냐 아니면 케어자와 어르신과의 관계,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